참 여러분들 뭐 제가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비판하는 거 다 아시지만은요. 제가 비판을 위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야죠. 그래야 비판을 하더라도 비판에 신뢰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사글이 다 못했다 이러면 제 방송의 신뢰성과 요즘 얘기하는 공정성이 과연 인정을 받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하면 참 무능하다, 무책임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해도 너무해요. 뭐냐? 여러분들 뭐 이 호주 간 거 3박 4일이나 갈 이유가 도대체 있었느냐? 꼭 필요하다면 2박 3일 갈 수도 있는 건데 만껏 즐기다 왔다 이런 비판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능하다, 무책임하다는 얘기가 방금 전에 말이죠. 청와대가 박경미 대변인 입장을 통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연하장, 내년 연하장이 또 지금 공개가 됐어요. 신년 연하장. 물론 신년 연하장이 이제 오늘 공개가 됐는데 이게 이제 며칠 전에 발송을 했겠죠. 그러나 이게 요즘 뭐 연하장 뭐 서울 뭐 금방금방 하루 이틀이면 다 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 위드 코리아를 종식시켜야 된다. 이제 이 위드 코리아 이 정책을 딱 중단하고 다시 강화해야 된다. 이거 이미요. 일주일 전부터 나왔어요. 이렇게 예측 능력이 없어. 제가 괜히 무능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연하장을 보내려고 이 문구를 다 써놨어도 뭐 청와대가 돈이 없어요? 아니면 보낼 인력이 없어요? 그 연하장을 수정할 사람이 없어요? 이걸 그대로 막 내보냈어요. 지금 때가 이럴 때냐 이거예요. 그러면 연하장보다 더한 게 뭐냐? 호주에 가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거를 그냥 둘이 부부서만 즐기는 게 아니고 이거를 또 사진을 딱 여러분들 뭐 시드니 가신 분들 아니면 안 가셨어도 시드니 그 명소 중에 하나가 오페라 하우스잖아요. 그걸 배경으로 셀카를 딱 찍으면서 아주 부부가 아주 만족해하는 환하게 웃는 모습을 사진을 갖다가 올렸어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이러니까 무능하다, 망신당했다, 참 우리 국민이 불행하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니까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보도를 해드리겠지만은 제가 이제 오늘 이재명 아들 관계 뉴스가 많이 나와요. 여전히 김건희 씨 관련 보도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첫 뉴스로 아들 관계 얘기를 하면서 아들이 성인이다. 성인 이름으로 직접 사과를 하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방금 전에 사과했어요. 이거 제 방송을 이재명이가 볼 리는 없고 이 캠프에서 다 보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아는 뭐 민주당 의원들, 저도 민주당 의원들 많이 아는데 제가 아는 민주당 의원들도 제 방송 다 봐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빨리 나와. 예, 사과하라. 이게 너무 빨리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그만큼 이재명 사정이 엄청 급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오늘 아침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빨리 시민단체, 법조인들 좀 고발 좀 빨리 하라 그랬는데요. 이 강용석 변호사가 제 방송 본 것 같아. 방금 전에 또 이 강용석 변호사가 서울경찰청에다가 고발했어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재명 후보의 제가 이재명 DNA 문제가 많다 항상 얘기했잖아요. DNA 문제가 많기 때문에도 미안한 얘기지만 이걸 연좌제라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건 연좌제가 아니에요. 아니 피가 그렇게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재명 아버지도 도박에 망해갖고 서울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이 쓴 책에 나와 있어. 이미 이재명이가 2012년도에 그때 나라에서 도박을 장려하고 있다. 이거 비판한 그거를 제가 조금 전에 오늘 오전에 보도해드렸는데 이제는요 아예 이 피가 문제가 있다는 게 봐요. 이재명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 보면 이동훈가 뭐라는데 이름이 아들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가 도박인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뭐 도박 안 한다고 쳐요. 한 대 건너서 도박한 그 피가 아들한테 나타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잘못된 피를 가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뛰겠다고 지금 뛰고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김건희 씨 관련 뉴스를 또 전해드리겠는데 이수정 국민의힘 선대위원장하고 이 권인숙 둘이 맞짱 뜨는 입장을 내놨네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속보로 SBS에서 띄웠는데 이거 SBS도 이거 뭐 좀 그렇긴 그런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앞섰다라는 여론조사가 지금 뜨고 있어요. 35.4 대 33.3. 이거는 제가 보기에요. 윤석열 후보 컨벤션 효과 좀 보다가 그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 합류 문제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는 단계가 어차피 이게 오르락내리막이에요. 오르막내리막. 이 김건희 씨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방송을 좀 길게 하는데요.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사람마다 유튜버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식으로 방송하잖아요. 이렇게 잘게 일종의 슬라미 전술처럼 잘게 뉴스 하나만 나오면 보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짧게 한 뭐 5, 6분, 6, 7분. 뭐 이 중언부언 하는 분도 있고 또 이 가볍게 잘 하는 분도 있고 다 지 특성인데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한 2, 30분 동안 제 뉴스 하나만 보시면 이 흐름을 아실 수 있도록 그리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괄 정리해서 제가 요즘은 방송 패턴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길지만요. 하나하나 7분짜리 벌써 한 서너 개 하면은 30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방송 하나예요. 빅뉴스 한 10개씩 지금 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흐름을 제가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은 정권 교체에 굉장히 기여하는 한 수를 두시게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이 형편없는 정말 어이없는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부터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고 있어요.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조치 강화하는 거 정식으로 마이크 앞에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경미한테 시켜서 사과를 했어요. 이거 진정성 없어요. 면피하자 이겁니다. 면피. 뭐라고 하느냐?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 증가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해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박경미 대변인이 읽었어요. 이거 뭐 써놓은 거 읽는 거가 무슨 사과입니까? 제대로 자기 입에서 머릿속에 있는 가슴 속에 있는 사과를 입을 통해서 대통령이 내놓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열받는 것도 좀 시킬 수 있는데 박경미 이거 영양가도 없는 그야말로 스피커 역할하는 박경미 뭘 알아요 박경미가. 이거를 읽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국민이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민주주의가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주권 재민주의 원칙이 문정권에서 이렇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구조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하여 상황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일상회복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다. 하나만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고 방역과 민생 균형 잡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겠다. 아니 쉽지 않은 거 1년, 2년 학습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위드코리아 하면 안 된다 라고 했잖아요. 전문가들이. 하나도 안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호주까지 가서 놀다 오고 특히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 보상과 함께 방역협조에 대해서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신속히 집행하겠다. 조속히는 뭐고 신속히는 뭐예요? 중언부언 하지 마십시오. 조속히, 신속히 이 두 마디가 연속해서 들어갔다고 아 이거 금방에 주겠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속을 것 같습니까? 안 속습니다. 예. 이런 중언부언 하려면 대변인이 똘똘해야 되잖아요. 조속히나 신속히 하고 시청자 여러분 낱말 뜻 제 수준에서는 제가 뭐 지식이 얇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도 국어 공부 평균 점수는 받았는데요. 조속히 신속히가 같은 말 아니에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철저하게 잘 강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렇다면 몰라. 조속히 신속히가 뭡니까 이거. 자, 그 다음에 연하장 얼마나 얼빠지는 연하장인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연하장 내용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와 함께하는 생활이 두 해나 이어졌지만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는 희망의 계단에 올랐대요. 희망의 계단이 아니라 분노의 계단에 우리가 올라타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덕분에. 자,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미리 다 써놨죠. 다 미리 뭐 인쇄 이거 뭐 수만 장 찍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선거니까 아마 수십만 장. 이것도 국민의힘에서 조사하십시오. 정식으로 청와대에 요청하세요. 국회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는 국민의 의원들이 청와대에 몇 부 찍었느냐, 언제 찍었느냐, 문장은 언제 누가 만들었느냐 이걸 전부 조사하십시오. 그래갖고 우리 국민에게 말하자면 공개하십시오. 왜 이렇게 엉터리 이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설령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거 받은 우리 국민들 뭐 이건 뭐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았겠지만 저한테는 안 와요. 그러니까 자 내용이 이렇게 엉터리 내용이면 고쳐야죠. 그야말로 얼마나 국민을 무시해서 이런 연하장을 그대로 보내냐 이거예요. 응?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위드 코리아 이거 안 된다. 빨리 접어라. 문재인 대통령
가기 전부터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해 오는데 이거 아니 되옵니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문장을 수정했어야죠. 이 코로나 사태는 정은경 질병청장이 얘기한 거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마치면서 페북에다가 이 모리스 총리 대화하고 스페라 시드니의 이 오페라 하우스 배경으로 셀카 찍은 사진, 이것도 말이죠. 정치권에서 위드 코리아에서 후퇴는 없다고 한 지 불과 2주 만에 방역 체계가 사실상 붕괴가 됐는데 대통령 부부가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을 바라보는 국민 심정을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정치권 반응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이 문 대통령 연하장에서 서로를 위해 써주신 국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린다. 그동안 나눠온 마음이 새해엔 2배의 행복으로 커지길 바란다. 국민의 손을 잡고 지난 닷새 5해 쉼없이 전진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전진해서 이렇게 우리 국민을 나락의 이 끝이 안 보이는 이 골목으로 낭떠러지로 몰았는지 참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요, 골목골목 가게들이 불을 밝히고 국민들이 일상이 활력을 되찾을 힘찬 2022년이 되길 소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연합장 속에는요, 이 코로나 방역 의료진을 비롯해서 의료, K-팝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일러스트는 박재광 작가가 그렸고, 연합장 뒤편에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위대한 국민 칭찬하려고 들지 말고 위대한 국민을 위대하게 좀 느낄 수 있도록 국정을 운영해 달라. 이게 저의 당부입니다. 자, 그러면 정은경 청장이 지금 방금, 이거 제가 보기에요, 정은경 청장 잘릴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까지 엄중한 상황을 예견한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희망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얘기했는데,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코로나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이달 중에 약 1만 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경고문을 내놨어요. 그리고 위중증 환자도 유행이 지속하는 경우에는 12월에 약 1600에서 1800명 정도,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에는 위중증 환자가 1800에서 1900명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3주간 전국 코로나 위험도가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이고 최근 3일간의 위험도도 매우 높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달 11일까지 위험도가 최고 단계였어요. 이달 11일이면 엊그제까지예요.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로 위험도가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보고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보고를 받은 상황에서도 호주에 정상회담은 핑계하에 나갔어요. 이게 얼마나 무능한 무책임한 대통령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말연시 겨울방학 기간이 모임이 늘면서 추가 확산이 예상된다 우려하고, 현재의 신속한 확산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비상대책 시행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거 뭐 열받아가지고 방송할 정말 힘드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지금 차별금지법, 이재명이는 무조건 강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차별금지법 좀 문제가 있으니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후보한테 공개 질의를 하고 있어요. 백신 맞은 사람하고 안 맞은 사람 간의 차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면 엄청나게 많은 연수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러면서요,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차별금지법은 전과에 대해서도 적용되는데 민주당은 지금 공천에서 형을 맞췄더라도 성범죄 전력자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천에서 그 차별금지법이니까 유지할 것이냐. 차별금지해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다. 또 하나는 두 번째 문제.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농어촌 특례 전형하고요, 지방인력 우대 채용 조항 그대로 유지할 거냐. 골치 아프죠. 그래서 1시간만 앉아서 생각해도 수많은 연습 문제가 생길 거고, 하나씩 답하다 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무수한 예외를 담은 선택적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다. 이런 경고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말이죠, 이재명 아들이 실명의 사과를 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방송 보신 분들 다 저는 거짓말 하라고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 아니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반성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틀리게 평가할 수도 있고 전망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 아들 성인이니까 왜 이재명이가 슬쩍 꼼수로 넘어가려고 하느냐. 아들과 함께 사과한다. 왜 이 얘기를 해요? 슬쩍 끼고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 아들 도망 문제가 빨리 사그라들기를 바란 거 아니겠어요? 그 꼼수 딱 보였기 때문에 제가 아들이 직접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아들도 말이죠, 이것도 이 캠프 측에서 낸 것 같아요. 예, 캠프 측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아들이 동영상 찍어서 하든지, 아니면 그 캠프에 언론인들 많이 드나들잖아요. 직접 얼굴을 내밀고 사과하라.
그래. 왜냐면 미성년자 같으면 얼굴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은 얼굴 없는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지금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왜 숨냐? 뒤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 왜 뒤에 숨냐? 더군다나 할아버지 도박, 손자 도박. 심각해요. 자, 뭐라고 사과문을 공개했냐면요. 예, 이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문을 박경미한테 대독시키는 거 똑같아. 이래서 문재인 이퀄, 이재명 이퀄 실패한 국정 운영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찍으면 안 돼. 예. 뭐라고 사과문이 나왔냐?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상처 입고 실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며 당사자로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재명 후보도 오늘 아침에 뭐 사죄 말씀드리고 제 아들이 맞다. 그리고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고 자식을 잘못 가르친데 사과한다. 그리고 아들도 크게 반성하고 있고 괴로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게 모든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사과문을 누가 써줬냐 이거예요. 야, 이거 아들 지금 이제 뭐 대학 졸업했겠죠? 예, 나이로 보면 문장 이보다 더 잘 만들 수도 있고 못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이 아버지가 쓴 문장하고 너무 똑같아. 예, 흐름이. 그리고 이 톤의 강도가 똑같아요. 아버지가 한 거하고 아침에 똑같아. 그러면 이거 아니 이재명 후보야 뭐 당연히 당에서 다 써주겠죠. 그리고 써줘야 되고 언제 본인이 그거 쓰고 있어요. 국정운영 계획을 공약을 발표해야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죠. 아들은 근데 다르잖아요. 이거 틀림없이 누가 대서방에서 썼어요. 썼을 가능성이 많아. 그러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도 누가 썼는지 밝혀라. 이 사과문을.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요새 젊은 사람들이요. 속죄라는 말 씁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속죄, 예? 속죄, 사죄 이런 얘기.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아들의 잘못에 대하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죄 드린다. 근데 이 아들도 사죄 드린다. 똑같아요. 예, 똑같아.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대서방에 가서 썼을 가능성이 크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좀 후속 취재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누가 빨리 좀 고발해라 그랬는데 강용석 씨가 고발했어요. 가로세로 연구소는 2021년 12월 16일 오후 2시 조금 전입니다. 오후 2시니까 서울지방경찰청의 이재명 큰아들 이동호를 상습 도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합니다. 고발장 제출은 고발인 가세현 대표 김세희와 대리인 강용석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물론 이 대목에 대해서 여기 김진태 전 의원, 그 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 이거는 뭐 굉장히 중범죄다. 예, 이거 수사받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발해야 한다 소리는 안 했어요. 고발이라는 얘기는 제가 했어요. 제가. 이거 강용석답다. 정말 강용석 씨의 이런 고발 행위 높이 평가합니다. 예. 자,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이 부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과거 스스로 공개했던 이재명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들의 할아버지의 도박 전력을 꺼내서 뭐라고 그럴까요? 비판하면서 즉각 인정하고 사과하라.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재명 후보 자서전에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돈이 생길 때마다 밤에 몰래 모여 화투장을 쪼개고 결국 도박 습벽이 들어서 집문서, 땅 문서까지 답히다 보니라는 부분에 돈이 한 번 더 간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말이죠. 이재명 후보가 지난 10월 25일 날 공개한 웹 자서전 이 챕터 넘버 1 여기에서요. 이토록 오지에서 한 마리 단비처럼 이 챕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고향을 떠난 거는 초등학교 졸업식 후 직후 76년 2월 26일인가 였다. 3년 앞서 성남으로 떠난 아버지를 따라온 식구가 상경을 했다. 고향을 떠난 데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지통마을 그 오지에도 한때 도리지코 땡이 대대적으로 유행했는데 맞다. 20장의 동양화로 하는 그 놀이. 아버지도 마을 주민과 어울리면서 잠시 심취했고 덕분에 그나마 있던 조그만 밭대기마저 날려버렸다. 아버지의 상경에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웹 자서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나와 있느냐? 이게 최근에 지난 10월 달에 나온 그야말로 대통령 선거 홍보하려고 나온 이 자서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2012년도 6월에도 성남시장 때 나라 망할 징조 두 번째로 도박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때는 뭐라고 썼느냐? 이 제목도 나라 망할 징조 두 번째는 도박. 그래서 대한민국은 나라가 나서 경마, 경륜, 경정, 주택복권, 체육, 복권
로또, 급기야 연금 복권으로 노인들 주머니 털기까지 한다. 국민이 하는 도박은 처벌하면서 나라가 권장하는 도박은 너무 많아 숨이 찰 지경이다. 이렇게 해서 나라의 도박 문제를 심각한 범죄 행위로 몰아세웠어요. 근데 아들이 도박을 하고 있어. 기가 막히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김건희 씨 관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이제 어제 그랬잖아요. 김건희 씨가 사과 의향이 있다. 그리고 본인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과 의향을 표명한 것은 적절하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오늘 대한상의 간담회를 마치고 나올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사과 의향이 있다고 한 것은 사과로서의 좀 뭐라 그럴까요? 부족하다. 성의가 부족하다. 사과 의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는 제 천하 전하 국민의 비판을 다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김건희 씨 사과 의향이 공식 사과라고 보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사과에 뭐 공식 사과가 있고 그런 게 공식 사과가 아닌 게 있냐? 어찌됐든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미흡한 것이기 때문에 송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표시다. 그리고 사과할 예정이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 씨가 말한 사과 의향이 이제 곧 공식적 사과로 이어질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아직은 사과할 뜻이 별도로 또 사과할 뜻은 없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자, 그러면서요. 윤 후보는 잘못된 게 있을 때 국민에 대항해 이길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과도구 부당한 공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더라도 국민께서 미흡하다고 비판할 때는 다 수용하고 100%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상대당에서 하는 공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진상을 국민도 아셔야 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팩트체크를 한다는 것으로 아시면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이재명 후보의 아들 상습 도박범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요, 여러 가지 입장이 나오고 있고, 또, 이율 배반적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율 배반적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김용민 의원이 이재명 후보 아들, 이 상습 도박과 관련해서 이거 가짜뉴스다라고 말하자면, 치고 나왔다가요, 그러한 입장문을 다 삭제하고 태도 돌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과는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본인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위법사항과 관련해서는 누가 좀 고발 좀 하라. 이런 걸 제가 조금 전에 첫 방송에서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 안에 있는 법률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가 김진태, 이재명 이 비리투기 위원장 이런 분들도요. 이거 상습 도박 자금서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이 법적 심판을 받아라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지금 여진이 많이 남아있어요. 김건희 씨가 여전히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언론에 표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어제 이미 김의겸 의원이 한번 얘기를 했죠. 말하자면 마치 김건희 씨가 본인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이 오마이뉴스 인터뷰한 기자를 맨 먼저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이제 뭐 추미애를 비롯해서 여당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뭐 다 이긴 거냐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김건희 씨가 먼저 청와대 들어가면 초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오마이뉴스 취재한 기자가 청와대에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만약에 그럴 일이 있으면 이 해당 인터뷰한 기자 당신을 맨 먼저 초대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 상황에서 코치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바보가 아닌 이상은 누가 먼저 더군다나 후보도 아니고 말이죠. 후보야 내가 청와대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얘기해야죠. 그거 뭐 기본 전제죠. 안 그러면 후보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후보 부인이 더군다나 이렇게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입을 열어갖고 청와대에 들어가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비판을 보면 민주당에 있는 뭐 추미애, 안민석 등등 지금 현재 저격병을 자처하고 나선 인물들 이 뇌의 구조가 말이죠. 지금 이 김건희 씨에 대한 공격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착오에 빠지고 착각에 빠지고 그리고 얼토당토하는 비판문을 내놓고 있어요. 이런 점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김건희 씨 논란과 관련해서는 오늘, 김종인, 그 다음에 이준석, 뭐, 제일 우리 국민의힘에서, 센 사람들 아니겠어요? 또 한마디씩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아들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당이 김건희 씨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야당에서도, 이재명 상습 도학과 관련해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차이점은 그런데 뭐냐?
이재명 아들 거는요, 실정법 위반이 분명하고 상당한 이 중벌이 예상되는 범죄 행위예요. 근데 이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그냥 의혹이야. 비판하고 싶은 의혹. 여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전제를 꼭 하시고서 이 관련 뉴스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민이 이양수 수석 대변인 뭐라고 논평을 했느냐면요. 이재명 후보가 사과는 했지만 이런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공세를 취하고 있어요. 불법 상습 도박을 스스로 명백하게 입증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중범죄를 단순한 카드게임 사이트 유혹에 빠진 치료 대상쯤으로 치부해 버리고 있다. 이 사과 방식을 보면 모녀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둔갑시켜서 사과한 일이 오버랩되는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도요. 이 보도 내용만으로 봐도 상습 도박죄다. 징역 3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 경우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위반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중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상당한 액수의 도박 자금은 어떻게 조달한 것이도 낱낱이 밝혀라. 장남의 범죄 행위를 덮으려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면 그것 또한 새로운 범죄가 될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박 자금이 상당액에 달하기 때문에 친인척이 아니고 아들의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후보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20여 년 전에 이력서 과장 기재 내용을 가지고 범죄자라고 떠들던 분들을 이제는 같은 잣대로 이재명 후보 아들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촉구하고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역대 이렇게까지 범죄를 놓고 대선 국면에 펼쳐진 적이 없는데 범죄와 연루가 되고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실 국가의 미래 비전이라든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비전이 나오기가 어렵고 참 안타깝다. 이러면서요, 이 상습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해서 장남에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확실하게 국민들 앞에 전모를 밝혀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용태 최고위원이죠. 사고를 저지른 후에 유혹에 빠졌었다. 용서해달라. 이런 거는 전형적인 범죄자들의 변명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작은 규범 하나, 규칙 하나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살아가는데 이재명 후보가 꿈꾸는 세상은 도박이 판치고 여성의 생명이 위협받는 나라이냐. 양심이 있다면 후보직을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도요. 이 위원장이죠. 사과만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고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하루 판돈 1,400만 원에 이르는 토토 사이트 파워볼 이것은 불법 도박이고 상습 도박죄 및 국민체육진흥법 유사행위 금지 위반이 될 수 있는데 진심으로 반성을 한다면 사법당국의 자수해서 철저한 수사에 응하라.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김용민 씨,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낙검수 출신이잖아요. 우리 조선일보가 이 내용을 보도를 하니까요. 조선 또 까분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20여 분 뒤에 이재명 후보가 인정을 하고 사과하니까 싹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서 다른 글을 올렸습니다. 예. 즉 장남의 도박 문제는 시비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될 수도 없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 관련 내용들 한번 쭉 어떻게 이 김용민이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변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여기에서 파렴치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 먼저 조선일보가 5시에 단독으로 이재명 장남 상습 불법 도박 의혹 500만 원 땄다 글 남기기도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렸어요. 예. 그래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상습 불법 도박을 했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후쯤에 3시간 반쯤 지나서 오전 8시 30분쯤에 김용민 씨는 자신의 페이북에 X선 또 까분다. 이게 조선이잖아요.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김용민의 글을 보고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뭐라고 지지자들로 보이는 그런 네티즌들이 물타기네 도박 의혹이 사실이 아닌가 보다 이런 안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한 20여 분 뒤에 그러니까 8시 50분쯤에 도박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하니까 이 김용민 씨가 조선 또 까분다 라는 기존의 문구를 싹 다 지워버렸습니다. 지우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8시 50분이잖아요. 9시에 새 글을 올렸어요. 이게 이제 뭐라고 올렸느냐 이렇게 올렸습니다. 말하자면 도박이 큰 문제가 되냐 뭐 안 된다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면
아들의 사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갖다가 쭉 올리고 뭐라고 글을 썼냐면요. 2019년이라면 아버지가 재판 때문에 주말을 모르고 소송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을 시기였다. 온갖 마타도와 공세, 감시 때문에 늘 정당성을 입증하며 살아야 하던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어머니 또한 무수한 공격으로 고통당해 온 것을 봤다면, 자기 또한 늘 일거수일투족 감시의 대상으로 살 수밖에 없었음을 알았을 텐데 27살이던 아들, 참으로 황망한 일이다. 미담은 아니어도 이런 일로 시비거리가 돼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는 어이없는 기사를 조선일보가 썼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 반응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김용민은 이재명 아들 도박 의혹을 믿고 싶지 않았나 보다. 예. 피의 실드다. 이런 이 네티즌들의 반응. 예. 이제 앞에서는 옹호하는 이 반응이 왔는데 이제는 비판하는 방어예요. 댓글이에요. 김용민은 이재명 아들 도박 의혹을 믿고 싶지 않았나 보다. 피의 실드다. 이건 시비거리가 아니고 경찰 수사받고 법적 처벌받아야 할 범죄다. 도박이 뭐 별거 아니냐고? 그럼 연예인들 왜 TV 출연 못 시키냐? 도박이 별거 아니냐? 뭐 어떤 삶을 사는 거냐? 너무 나갔다. 힘들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냐?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심지어 이재명이를 지지하는 커뮤니티에서도 이 김용민 씨가 굉장히 경솔했다. 그러면서 이 김용민 씨의 글은 후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김용민 씨는요, 요즘 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3일 날은 이 민주당 소속 SNS 활동 전수조사했다. 그러면서 홍보 활동 순위를 매겼어요. 이래서 문제가 된 바 있어요. 그때 박용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김용민 씨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일들이 김용민 씨 스스로를 권력화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근거 없이 비난하게 하고 민주당의 분열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한 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이 아들 상습 도박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이를 끼고 돌다가 오히려 더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 이재명 후보가 9년 전에 올렸던 페북의 글, 도박은 나라가 망할 징조다. 이것이 지금 인구의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은 조수진 의원이 말하자면 과거 도박 관련 트위터 글을 공유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즉 경기 성남시장에 재직할 때 2012년도 6월에 올린 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제 소개를 말씀을 드리면, 나라 망할 징조 두 번째는 도박. 대한민국은 나라가 나서 경마, 경륜, 경청, 주택복권, 체육복권, 로또, 급기야 연금 복권으로 노인들 주머니 털기까지 땡땡땡. 국민이 하는 도박은 처벌하면서 나라가 권장하는 도박은 너무 많아 숨이 탈 지경 땡땡땡.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자, 그런데 본인 아들이, 이게 2012년도거든요. 2019년도부터 1년 반이 넘도록 상습 도박에 빠졌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겨우 말하자면 이재명 마지못해서 죄송하다라는 사과의 글을 올린 겁니다.